안녕하세요. 드라마 잉글리시 시작합시다. 위크 14이네요. 위크 14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종강 날짜는 우리는 여러분들 뭐죠? 오프라인 대면 수업 종강 날짜랑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15주만 하면 되고 보강하는 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차이점은 지금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그 오프라인 수업을 같이 듣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강주에서 보강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보강주에는 우리가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강주가 끝나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20날 시험을 보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이 나가 있습니다. 공지사항 여기 보여줄게요. 자, 공지합니다. 기말 시험은 12월 20일에 진행됩니다. 과제가 할당됩니다. 쪽지 확인 후 과제 임하면 됩니다. 교육관계 조심하고 주말 잘 보내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 수정을 하나 할 게 있어요. 시험 범위를 얘기 안 해줬죠? 시험 범위는 위는 unit 아이고 3, 4입니다. 라고 해서 수정을 했어요. 자, 이제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죠? 네,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범위는 유닛 3랑 4예요. 지금 우리 유닛 4를 배우고 있고요. 곧 끝나요. 유닛 4 곧 끝납니다. 끝나자마자 유닛 4를 과제 여러분들에게 할당을 하면 유닛 4 하시면 돼요. 유닛 4 하고 난 다음에 3랑 4랑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아직 장소를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안 해줬죠? 저번에 했던 장소가 너무 협소했어요. 너무 덥죠? 답답하고 그랬어요. 이제 겨우 40명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좀 더 넓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섭외하는 중입니다. 좀 더 큰 공간에서 여러분들 지금 그때 막 다 뭐죠? 패딩들도 있고 겨울이라서 12월 20일이면 패딩 들고 오고 막 그럴 텐데 힘들 거예요. 그렇게 좁은 공간에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면 시험을 좀 넓은 곳으로 섭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곧 공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쯤에 공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날짜, 그 다음에 시험 장소를 확인한 다음에 시험에 참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12월 20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시험을 와서 보고요. 수요일날은 종강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시험을 못 볼 경우에 어떻게 수습이 안 돼요. 종강하고 난 다음에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나도 서울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웬만하면 그죠? 시험은 오도록 합시다. 저번 중간고사도 시험 다 잘 와서 잘 치르고 갔어요. 이 시험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잘 봤다 안 봤다가 아니라 여러분 반에서 몇 등을 했냐가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성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그냥 여지를 좀 두고 있어야 된다는 점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생각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죠.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잘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평가가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공지사항에 대한 거는 뭐 궁금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듣잖아요. 그래서 12월 12, 13, 14, 그 다음에 그 전주까지 해서, 보강주예요. 보강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보강주에는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강주는 개천절 빠진 날, 한글날 빠진 날, 추석 연휴에서 빠진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수업이 빠진 날들을 보강해주는 주예요. 그래서 지금 드라마 잉글리시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월요일날 수업을 많이 듣는 시간표가 있다면 빨리 여러분들 교수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대화를 해서 내가 이날 수업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다시 rearrange를 해야 해요.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보강주 시험 보시는 교수님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안 그래도 학교에서 공지가 내려왔어요. 보강주에는 시험 보지 말라고. 왜냐면 다른 교수님들이 보강하는 것과 시험 보는 것과 날짜가 겹쳐서 많은 혼란이 지금 야기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 시험 보는데 나는 보강인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빨리 학사까지는 아니죠. 본인들 교수님들과 함께 보강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시험을 그렇게 보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주를 예상을 하는 게 좋겠죠. 우리는 온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온라인 상으로 그냥 수업이 진행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20날 시험을 보러 오면 됩니다. 온라인이면 그냥 빨리 시험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온라인이라고 해서 온라인만 듣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온라인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시험 보고 싶은 날 여러분들이 보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배제를 하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수업이 있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강주에는 시험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늦게 시험이 진행이 되게 되었어요. 자, 시험 범위는 유닛 3, 유닛 4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녹화 잘 되고 있죠?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지하 주차장에 있을 때는 멀쩡했던 차가 학교 운동장에다 대고 난 다음에 시동을 거니까 갑자기 알람 경고등이 떠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타이어가 빵꾸가 난 줄 알고 공기압 경고등이 켜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 타이어가 수축이 되면서 공기가 빠져나갔다고 이제 그 센서가 그렇게 인지를 해서 센서가 공기가 부족하니까 타이어의 바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알람이 뜨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타이어 가격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그거 확인하느라고 타이어 바람 좀 넣느라고. 참고로 타이어 바람 넣는 건 공짜입니다, 여러분. 그 너무 어색하면서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가서 공기 좀 넣어주세요. 바람 좀 체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돈 하나 드는 거 아니니까 가서 부탁하시면 돼요.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해줘요. 가서 잘 얘기하세요. 잘 얘기하면 엄마 차든 아빠 차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꾸역꾸역 끌고 가지 말고 최대한 가까운 타이어 센터나 아니면 보험을 불러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타이어 바꾸는데 돈을 드는 게 아니라 그 휠을 바꿔야 돼요. 휠. 바퀴. 바퀴를 붙잡고 있는 그걸 바꿔야 돼요. 왜냐면 밖에 밸런스가 오프가 된 상태에서 그 자동차 무게를 이고 계속 굴러간다는 거는 밸런스가 뭉개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타이어 바꾸는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메탈이 휜 거예요. 금속이 휜 상황이기 때문에 메탈을 갈아야 되는 거는 고무를 가는 거랑 다른 의미겠죠? 네. 그래서 지금 날이 추워진 관계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할까봐 좀 얘기를 해줍니다. 자, 기말고사 지금 정리를 했어요. 12월 20날 화요일입니다. 과제 유닛 4는 곧 할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유닛 3, 유닛 4예요. 그죠? 괜찮죠? 할만하겠죠? 자, 그리고 공지사항 중에 지금 빠진 게 뭐예요? 맞아요. 위치예요. 우리 시험 보는 곳이 어딘지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저번에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봤던 곳이 너무 좁아서 내가 좀 넓은 곳을 찾아봐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어요. 감기 걸리지 말고 몸 조심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도 그래요. 코로나도 걸리지 마시고 그 맘대로 되나요? 교수님 그러는데 몸을 좀 사리세요. 몸을 좀 사리시고 웬만하면 수업에 다 참여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공지사항은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더 이상 할 거 없죠. 네, 여러분들 2월 13일, 14일, 12월 12일 요주에 보강주니까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본인 시간표를 제대로 확인해서 헷갈리면 학사에 연락하던가 해서 본인 시간표를 제대로 확인한 다음에 보강 수업을 다 듣도록 하세요. 그 주에는 기존의 수업들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보강을 해야 되는 수업들만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보강 수업이 우선입니다. 기존 수업이 우선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본인이 왜 시험을 갈 수 없는지를 교수님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려운 거 없죠? 네, 이제 수업 진행할까요? 자, 저번에 어디까지 했냐면 pronunciation the까지 했었어요. 더 원을 한번 들어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더 to, 두 번째 더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한번 봐요. 자, 봅니다. Listen to each phrase. Which pronunciation of the words does the speaker use? Choose the correct answer라고 했는데 던지 뒤인지를 물어보는 거지 th 발음인지 아니면 번데기 발음인지 그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tree, three 그 차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거는 아에요우 vowel이 나왔을 때 이 발음을 하는지 아니면 vowel 외에 발음이 나왔을 때 consonants 이 나왔을 때 이거를 the로 발음하는지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지 이것인지 번데기 발음인지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아에요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 전에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번에 했었어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지? 충분합니다. 네, 연이어서 하고 있어요. 감기 걸렸는데 분명히 내가 먹는 것보다 콧물이 더 많이 나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다시. 여보세요? 네, 녹화가 중단을 시켜놓고선 신나게 떠들고 있었어요. 한참을. 아이고. 자, 다시 합시다. 어디서부터 멈췄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하죠. 자, 그래서 the 발음과 the 발음에서 the fried clam 먹어본 적 있어요? 조개를 튀긴 건데 튀긴 조개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 fry에 관해서 내가 얘기해준 적 있죠, 저번 주에. deep fried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튀김이고요. fried는 지짐이에요, 지짐. 이게 부산 경상도에서는 지짐이라고 하는데 부침개를 나도 그런지 몰랐어요. 그래서 fried clam은 그냥 기름이 자박한 거에다가 그냥 구운 거를 얘기해요. 구운 거, 기름에 구운 거. 그러니까 두부를 기름에 굽잖아요, 그죠? 근데 기름에 튀긴 거는 뭐예요? 유부죠, 유부. 기름이 가득한 거를 풍덩 넣어서 깊이 풍덩 넣어서 튀기는 건 deep fried라고 그러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fried claim은 deep fried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름에 한번 볶은 그 조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조개살을 그냥 올리브 기름이든 무슨 기름이든 볶았던 얘기니까 뭐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름에 그 새우튀김 튀기듯이 딥프라이드한 클램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토마토 주스, 토마토 주스 또는 토마토 주스 둘 다 괜찮습니다. The salad, the apple cake. 아까 녹화가 되고 있는다고 상상이 되었을 때 떠들었던 말이긴 하지만 사과 케이크는 처음 봤습니다. 사과 파이는 들어봤어. 먹어보고 들어봤어. 사과 케이크는 처음 들어봐. 사과를 어떻게 케이크를 만들지? 사과 케이크를 어떻게 만들지? 레몬 케이크는 알아. 그지? 레몬 파이도 있어. 레몬으로 케이크도 만들고 파이도 만들어. 근데 애플은 케이크이 되나?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애플 케이크라는 게 존재하는지. 요즘에 애플 많이 나오던데. 사과들이 많이 나오던데. 맛있던데, 사과가. 철이던데. 웃기죠? 이게 사과 철이 사실은 이쯤 돼야 되는데, 추석이 너무 일찍 오는 바람에 그 음력, 양력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추석이 너무 일찍 왔어요. 9월달에 왔죠? 보통 10월 중순에 오는데, 10월달에 오나? 그래서 너무 일찍 오는 바람에 사과가 그때 먹었을 때 기억이 없어요. 너무 맛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보통 사과는 저장이 오랫동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는 철 지난 사과는 당연히 철이 지난 거죠. 과수원에서 따는 사과가 아니라
과일 창고에서 보존이 잘 되었던 사과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오는 사과들은 다 제철 사과죠. 좀 보존이 좀 됐다 하지만 어쨌든 제철 사과는 맞습니다. 요즘 것들은 벌써 딸기가 나오더라고요. 딸기가 벌써 나와요. 옛날에는 한 1월달만 나와도 너무 일찍 나온다 싶었는데 왜냐면 딸기가 여름 과일이에요. 몰랐죠? 딸기가 여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땡겨가면서 딸기가 지금 겨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울도 아니고 초겨울에. 얼마 전에 아이가 딸기를 사달라 그랬는데 커스트코에서 딸기가 28,000원인가 25,000원 하는 바람에 딸기를 사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맛있게는 생겼던데 야 너무 비쌌어. 좀 사주시지요 교수님 그러는데 딸기 그거 아이가 한 4개, 4알 먹으면 이제 더 이상 안 먹거든요. 4알만 파는 것도 아니고 한 박스를 파는데 3만원 가까운 돈을 딸기를 사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사준다고 하면서 안 사줬죠. 그 다음에 몇 주 있다가 사줬어요 딸기. 재래시장 갔는데 딸기 먹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바가지 같은 바가지를 썼지만 어쨌든 사줬습니다. 진짜 한 4개 먹고 이제 그만 먹더라고요. 그때는 13,000원 주고 샀어요. 한 바구니에. 몇 개 안 들어있어요. 10개 조금 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애플 케이크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죠? 자, the egg salad 들어갑니다. the egg salad. 교수님, 너 에그 샐러드 들어가면 큰일 나나요? 아니에요. 완전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규칙이 지금 정해졌어요. 근데 이런 규칙이 올해 처음 정해진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갖고 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부러 틀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문법을 일부러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영어로 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관사 더가 상당히 주관적으로 쓰인다고 느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논문이나 그 다음에 서류, 그 다음에 책 이런 걸 볼 때는 더가 제대로 쓰이긴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더로 있는지 딜이 있는지는 문서상이니까 잘 구분이 될 수가 없죠. 그냥 읽고 마는 거죠, 눈으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더로 하는지 딜로 하는지의 의미는 문서상으로만 보는 수업이라면 별 의미가 없지만 이제 말해야 되는 수업이라면 알아야죠. 알고 난 다음에 받고 사는 것과 알지 못해서 이것저것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the fried clam, the tomato juice, the salad, the apple cake, the egg salad, the onion, the potato, the chocolate, the olives, the ice라고 하는데 나도 이것을 신경 써서 보면 저절로 D, 그 다음에 the 이렇게 구분이 가지만 신경 안 쓰고 있으면 그냥 틀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하면 돼요. The egg salad. the egg salad. Yeah, the egg salad, please. 라고 하지. the egg salad라고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더가 아니라 D인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the egg salad 아니 the egg salad 이렇게 하고 말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the egg salad라고 한 다음에 넘어가. 그거 더가 아니라 D 아니야? 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굳이 없고 그냥 넘어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넘어가 주는 거지. 본인도 넘어가 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그거와 나는 던지 뒤인지 몰랐어. 그냥 아무거나 더듬거리다가 잡은 거야. 라는 거는 다른 의미니까 알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더 2까지 배웠습니다. 레슨 3로 가죠.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네. Communicating with a waiter or waitress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다이닝 익스피리언스, 식사를 하는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고기 구워주는 사람이 있는 음식점을 갈 경우에는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보통 사장님, 회장님들은 고기 굽는 아줌마들한테 팁을 주십니다. 팁이요? 고깃값도 아까운데 팁이라니요 라고 하는데 나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해줘 라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여기 좋은 경험을 하지 않아서 시간 낭비를 하는 것보다 지금 너에게 돈을 투자해서 여기에서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시간 대비 내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내 시간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다면 이 정도의 투자는 아깝지 않아 라는 의미로 팁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하는 직원이나 고기를 굽는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경험을 값지게 경험을 즐겁게 만들게 노력하도록 하죠. 그게 이제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돈 없는데 그러면 최악의 경험을 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꼭 돈으로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그냥 즐겁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시집 아닌 횟집. 상차림비가 나오는 그 횟집 있잖아요. 갔었는데 아줌마들이 많이 일하고 계셨어요. 근데 아줌마들이 테이블마다, 그러니까 방마다 회 정찬을 차려놓고 먹는 그런 집이었는데 방마다 이제 음식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제 순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다 차리면 자리가 부족하니까 좀 먹고 난 다음에 이 반찬을 치우고 다음 반찬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손님에 대한 가십, 손님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있는데 이 방에서 먹는 사람들에 대한 뒷담화, 저 방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뒷담화 이런 것들이 다 들리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뒷담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나라님 욕도 한다는데 왜 뒷담화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걸 들리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배려가 없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뭐 자기네들 생각이 있으니까 말하고 싶으면 말하면 그만인데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에게 직원들한테 그런 뒷담화를 들을 이유는 없죠. 돈 내고 먹는 사람들이. 그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직원이 많은 식당이었는데 직원들이 이제 힘이 드니까 다들 쉬는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시간 한 다음에 10분 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네들만의. 근데 그 10분 쉬는 시간에 음식점에서 기다린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그 옆에 와서 담배를 펴요. 그러니까 담배 필 공간이 적절치 않았던 거죠. 담배를 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동선과 그다음에 식당의 직원이 쉬어야 되는 그 공간의 동선이 겹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손님은 당연히 직원의 희생을 요구하죠. 왜 담배를 이런 데서 펴요? 딴 데서 좀 피지 이렇게 사람 기다리게 하는 이런 데서 피면 안 되지 않지 않나? 라고 하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이제 몇 시간 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우 쉬는 시간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휴식의 방법을 취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 쉬는 게 아니죠. 희생하고 있는 거니까. 누구의 책임이에요, 결국에는? 사장의 책임이죠. 사장의 책임이에요. 직원들이 담배 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담배 피는 게 문제였다면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을 고용했겠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담배 피는 게 문제가 되었던 건 아니에요. 그 사장님한테도 음식점의 그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음식점에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과의 동선과 그 다음에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동선이 자꾸 겹쳐지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네, 25분 수업을 마치고 나서 다음 25분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음식점 가서 여러분들의 음식을 먹는
그 경험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험을 해보셨는지 궁금하네요.